2023년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1인당 GDP 9만 달러, 세계 5위의 부자 나라. 전 세계 부호들이 몰려드는 초호화 도시국가의 중심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리의 간판이 바뀌고 배달앱의 검색어가 바뀌며 심지어 사람들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식당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던 이곳. 그러나 지금 마리나 베이 샌즈 푸드코트부터 금융가 탄종 파가르,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까지 한국 음식이 싱가포르의 일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대장금 한 편이 궁중 요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별에서 온 그대 속 치맥 장면이 치킨 소비 열풍을 만들었으며 오징어 게임은 달고나와 떡볶이를 글로벌 화제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인들은 배달앱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음식으로 한식을 선택하고 한국산 딸기를 프리미엄 과일로 소비하며 심지어 현지 브랜드조차 한국 간판을 달아야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계 5위 부자 나라 싱가포르가 왜 한국화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앤더슨. 20년 넘게 CNN과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언론인입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경제와 문화의 변화를 기록해왔고 특히 부자 나라들이 어떻게 세계 문화 흐름을 주도하는지를 추적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아왔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중에서도 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불과 730이 남짓한 작은 땅, 인구 600만 명에 불과한 도시국가가 어떻게 세계 금융과 무역의 허브가 되었는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부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지표는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는 국민의 평균적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죠. 2023년 IMF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인당 명목 GDP 약 9만 달러.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카타르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한국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죠. 저는 싱가포르의 이 압도적인 숫자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이번 취재에서 느낀 충격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풍경이었습니다. 부자 나라의 중심부 금융가 미식의 거리 쇼핑몰. 그 한복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의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미식의 천국이라 불립니다. 중국, 말레이, 인도 그리고 서양 음식이 한데에 모여 다민족 사회답게 다양한 음식이 공존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의 소비력은 높고 외식 빈도도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많습니다. 그 덕에 싱가포르는 늘 글로벌 외식업계의 테스트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어렵다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풍경은 과거와 전혀 달랐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푸드코트 한쪽 전에는 중국식 딤섬과 인도식 커리가 있던 자리. 이제는 떡볶이와 김치찌개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금융 중심지 탄종 파가르 거리. 이곳은 원래 일본식 이자카야와 서양식 바가 즐비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코리아 스트리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한국 음식점과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쇼핑몰 푸드코트. 불과 10년 전만 해도 피자 버거 스시가 주류 메뉴였다면 이제는 그 옆에 똑같이 자리 잡은 게 치킨과 김치전이었습니다. 제가 2012년 처음 이곳을 취재했을 때 싱가포르 전체 등록 한식당은 약 100여 개 남짓이었습니다. 그나마 한인타운 근처나 일부 관광지에서만 볼 수 있었죠. 현지인들에게 한식은 다소 낯설고 이국적인 특별한 선택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10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한식 없이는 외식 문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취재 첫날 저는 저녁 무렵에 부기스 거리를 걸었습니다. 쇼핑과 유흥으로 붐비는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곳곳에 붙어있는 한국어 간판들이었습니다. 치킨 호프, 진짜 떡볶이, 서울 분식, 부산 돼지국밥. 영어와 중국어가 주 언어인 도시. 한복판에 한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은 언론인으로서도 또 한 명의 여행자로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유행 간판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생활의 풍경 속에서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다니는 20대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 음식을 찾나요?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매운 음식도 중독성 있고요. 이제는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 자연스럽게 치킨집이나 떡볶이집을 고르게 돼요. 이 한마디가 싱가포르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로도 이 현상은 입증됩니다.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배달 플랫폼 그랩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싱가포르에서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은 한식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3위, 즉 단순히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는 일상 메뉴가 된 것이죠. 흥미로운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진짜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버나드 테일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라고 오해받는 걸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국인만이 제대로 된 치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한국 치킨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들은 나중에 한국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발길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신뢰와 프리미엄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음식 유행이 아닙니다. 한글 간판이 거리마다 등장하고 배달앱 검색 1위를 차지하며 로컬 창업가조차 한국 브랜드로 오인받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상황. 싱가포르가 한국화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밤거리, 저는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야식 시켜달라 하면 열에 7은 치킨이에요. 근데 그냥 치킨이 아니고 꼭 코리안 치킨이죠. 이 짧은 대화가 통계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랩, 동남아시아 최대의 차량 공유 배달 플랫폼. 2021년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다름 아닌 한식이었습니다. 1위 한식, 2위 일본 스시, 3위 서양 피자. 2022년에도 한식은 검색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건 단발성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배달앱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사회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가장 친근하게 찾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즉, 한식은 이제 싱가포르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음식 문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랩 데이터 외에도 싱가포르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한식이 어떻게 소비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연령대별 2030대 젊은 층 한식 배달 주문 비중이 전체의 45% 이상. 40에서 50대 초기에는 낮았지만 최근 3년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임. 메뉴별 1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2위 떡볶이와 김밥 같은 분식류, 3위 김치찌개, 부대찌개 같은 찌개류. 주문 시간대 한국 음식은 야식 주문 비중이 특히 높았습니다. 싱가포르 젊은 층은 드라마 속 치맥 치킨 맥주 장면을 따라 자정 무렵에 치킨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 배달앱 사용자 27세 직장인 리사 응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때문에 시켰어요.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이 치킨 먹는 장면을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번 먹고 나서는 그냥 자주 찾게 됐어요. 매운 양념 맛이 중독적이에요. 리사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배달앱으로 한식을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중 절반 이상도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즉, 한식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용 음식이 아니라 자주 먹는 일상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저는 실제 배달앱 리뷰들을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리뷰 속에는 단순한 맛 평가를 넘어 문화적 경험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 맛, 싱가포르에서도 느낄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에서 먹어본 맛과 똑같다. 현지화하면서도 정통성을 유지하는 게 대단하다.
친구 집 파티에서 꼭 한국 치킨을 주문한다. 이제 파티 필수템.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싱가포르 사회에서 한식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싱가포르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바로 진짜 치킨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간판부터 한국어로 큼지막하게 진짜라고 적힌 이 치킨집은 오랫동안 현지인들에게 한국 프랜차이즈로 인식돼 왔습니다. 실제로 매장 인테리어는 한국식 포차 분위기, 메뉴는 양념치킨과 김치 프라이즈, 불고기 버거 등 전형적인 한국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브랜드는 100% 싱가포르 로컬 창업가 버나드 테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업주 버나드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우리가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굳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 사이에는 한국인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한국 치킨을 못 만든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즉, 한국산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품질 보증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몇 년 후 버나드가 언론을 통해 우리는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싱가포르 토종 브랜드라고 공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고객들은 한국식 치킨을 현지인이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더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반된 반응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곧 신뢰, 품질, 트렌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 저는 현지 외식업 협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국은 단순한 국가명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에겐 스타일이고 중산층에게는 품질이며 사업가들에게는 성공 모델이죠. 그래서 한국이란 이름을 걸면 음식점이든 화장품이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한국 스타일을 채택하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 치킨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만난 고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계속 와요.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줘서 처음 왔는데 분위기도 메뉴도 한국 같아요. 한국 여행 온 기분이에요. 결국 고객들이 찾는 건 단순한 치킨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만들어내는 경험 전체였습니다. 배달앱 1위, 로컬 브랜드조차 한국 간판을 달고 성공하는 현상.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음식의 인기를 넘어 싱가포르라는 세계 5위. 부국 한복판에서 한국이 문화적 프리미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숫자 배달앱 검색 1위 매출 증가. 사례 진짜 치킨 같은 로컬 브랜드조차 한국 이름을 빌려야 성공. 소비자 반응 한국이라는 이름이 신뢰와 트렌드의 대명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싱가포르는 지금 한국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식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K- 콘텐츠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드라마 대장금이 싱가포르 공중파에서 방영되었을 때 현지 언론은 한국의 요리 드라마가 미식의 도시를 흔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전까지 싱가포르인들에게 한국 음식은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장금이가 정성껏 끓여낸 국물 요리와 발효 음식은 단순한 드라마, 소품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치라는 게 단순한 절임이 아니라 수백 년 전통을 가진 발효 과학이라니. 한 상차림이 이렇게 다양하고 정갈하다니. 드라마가 끝난 뒤 싱가포르 식당가에서는 대장금 세트 메뉴가 등장했고 실제로 현지인들이 김치와 불고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는 싱가포르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드라마 속 전지현이 눈 내리는 밤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장면. 이 짧은 장면 하나가 치맥 신드롬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장면이 싱가포르인의 야식 문화를 바꾸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 방영 이후 싱가포르 치킨 판매량은 급증했고 특히 한국식 양념치킨 전문점 매출은 23배 뛰었습니다. 그전까지 치킨은 서양식 프라이드 치킨이나 케이준 스타일이 주류였는데
매운 양념과 바삭한 식감을 강조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은 현지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은 싱가포르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달고나 뽑기 장면은 SNS 챌린지로 번졌고 현지 카페에서는 달고나 라떼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극중에서 등장한 떡볶이 역시 큰 화제가 되면서 배달앱 떡볶이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한 싱가포르 대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어서 계속 찾게 돼요. 이처럼 한류 콘텐츠는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서 보는 경험을 먹는 경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건 드라마 속 음식을 먹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대장금 촬영지를 방문해 궁중 음식을 체험하는 여행객, 별에서 온 그대 치맥 장면을 따라하기 위해 한강 야경을 찾는 여행객, 오징어 게임 달고나 체험을 즐기는 관광객. 이 모든 흐름이 다시 싱가포르로 되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먹은 그 맛을 현지에서 다시 찾고 싶다는 수요가 폭발하며 싱가포르 외식 시장에 한식당들이 속속 등장하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싱가포르에서 한식이 단순히 유행 음식이 아니라 웰빙 푸드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점차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덜 기름지고 균형 잡힌 음식이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치, 비빔밥, 불고기는 자연스럽게 건강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치 발효 과정을 통해 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 비빔밥 채소와 단백질이 조화된 균형 잡힌 한 끼. 불고기 담백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고급 요리. 싱가포르 언론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매운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양학적으로 훌륭하다. 싱가포르의 대형마트에서는 명절 시즌이 되면 한국산 홍삼, 전통차 한라봉청이 프리미엄 선물 세트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몸에 좋은 특별한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이죠. 특히 홍삼 제품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싱가포르 특유의 더운 기후와 바쁜 근무 환경에서 피로 회복제로 각광받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강력한 식품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금지, 영양 성분 등급 표시제 의무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음식은 자연스럽게 웰빙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양식 패스트푸드보다 덜 기름지고 발효와 채소 중심이라는 점이 현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저는 싱가포르에서 40대 직장인 남성을 인터뷰했습니다. 예전에는 패스트푸드만 찾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죠. 그때부터 기름진 음식 대신 한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메뉴는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한마디에서 알 수 있듯 한식은 이제 웰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한식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맛있으면서도 건강하다는 이중 이미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유행과 트렌드로 소비. 중장년층 건강식, 웰빙 음식으로 소비.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며 한식은 단순 유행을 넘어 사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싱가포르의 외식 문화를 뒤흔들었습니다. 외출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 중심이던 식생활이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때 밀키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요리를 자주 하지 않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반조리 제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 틈을 한국 기업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불고기, 갈비탕, 김치찌개 같은 메뉴를 현지 입맛에 맞춘 밀키트 패키지로 출시. 온라인몰 라자 레드마트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배송. 심지어 냉동 김치, 양념 소스, 즉석밥까지 싱가포르 가정의 냉장고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가정의 식탁에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오르는 일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싱가포르 직장인 엘빈 탄을 인터뷰했습니다. 예전엔 한국 음식 먹으려면 꼭 외식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슈퍼에서 떡볶이 밀키트 사서 집에서 끓여 먹어요. 여자친구랑 주말마다 요리하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맛을 집에서 쉽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엘빈의 말처럼 밀키트는 단순히 간편식이 아니라 K- 콘텐츠와 연결된 경험을 가정으로 옮겨온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본래 디저트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카야 토스트, 버블티, 망고, 빙수 등 다양한 디저트가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자리를 한국식 디저트가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빵집 크로플, 소금빵, 인절미 크루아상 같은 메뉴가 줄 서서 먹는 간식으로 자리 잡음. 빙수 카페 팥빙수, 인절미 빙수, 망고. 빙수 등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SNS 인증샷 필수 아이템이 됨. 딸기 라떼와 스트로베리 디저트 한국산. 딸기의 이미지가 달고 향기롭다는 인식으로 굳어지며 프리미엄 과일처럼 소비됨. 특히 2023년 진출한 컴퍼스 커피는 신선한 한국 딸기를 아낌없이 넣은 케이크 스트로베리 라떼로 화제를 모으며 오픈 초기부터 긴 대기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딸기는 원래 생산량이 제한적이라 해외 수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한국 딸기는 특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며 고급 선물 세트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소비자는 한국 딸기를 일본의 고급 과일, 샤인머스켓이나 부도처럼 프리미엄 이미지로 소비합니다. 즉, 한국의 과일 하나가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럭셔리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면적이 작고 인구도 6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세계의 부자와 미식가들이 모이는 글로벌 무대입니다. 국제 금융 허브, 아시아 물류의 요충지, 다민족이 모여 사는 미식의 전쟁터. 그런 나라에서 한국 음식이 주류 문화를 장악했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외식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서양인, 이주민까지 다양한 인구 구성이 모여 있고 각 집단이 다른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는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한식이 올라섰습니다. 싱가포르의 한국화는 단순히 음식의 유행이 아닙니다. 배달앱 검색 1위, 현지 브랜드조차 한국 간판을 달아야 성공하는 현실, 웰빙과 건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한식, 밀키트와 디저트를 통해 가정과 일상까지 파고든 한국의 맛.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문화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미식 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사회학 교수 림치안 후이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음식을 수출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를 함께 수출했습니다. 싱가포르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 음악, 패션을 동시에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음식은 따라가는 소비가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 된 겁니다. 이 발언은 한국화의 본질을 짚어줍니다. 음식만으로는 불가능했을 성공이 문화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김치, 떡볶이, 치킨, 소주, 딸기 라떼는 더 이상 낯선 외래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새로운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K- 디저트가 등장할지, 어떤 드라마가 또 새로운 음식 열풍을 불러올지, 어떤 밀키트가 또다시 현지인의 주방을 점령할지. 싱가포르의 한국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자 미식의 격전지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음식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한국 브랜드 파워가 가진 힘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에서 통하면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외식업계의 관용구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K 콘텐츠와 결합된 미식 문화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거리는 그 증거이며 전 세계는 이 작은 도시국가를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세계 5위의 부자 나라. 그 한복판에서 지금 한국이 문화와 음식, 그리고 일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국화.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가 향후 어떤 문화적 기준을 받아들이게 될지를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의 맛, 한국의 문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국경을 가진 상품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한복판에서 확인된 한식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와 삶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맛과 건강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힘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숫자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라는 사실이란 걸.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